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 행렬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행렬. 네, 156쪽 봐봐. 자, 이름부터 기억해줘. 자, 행렬이야.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행렬입니다. 행렬. 행렬에서 너네가 뭘 기억하면 되냐면, 기억을 생각해 주세요. 기억자. 야, 근데 기억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쓰나요? 아니면 2번, 1번 쓰나요? 기억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죠? 1번, 2번 쓰지? 설마 이렇게 쓸 리 없지? 그죠? 그래서 기억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 어떻게 쓰냐면 1번, 2번의 형태로 씁니다. 맞아? 그래서 말 그대로 얘를 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행, 이게 열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행이 뭐야? 가로라고. 가로가 행. 그 다음에 열은 세로. 기억을 생각하면 돼. 기억. 설마 기억 쓸 때 이렇게 안 쓰겠지? 설마 이렇게 헷갈리지 않겠지? 그래서 행열로 이해하시면 돼요. 행열입니다. 행열.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면 행열의 의미라는 게 이 가로가 방금 얘기했어요. 이 가로를 행이라고 하고, 이 가로를 행이라고 하고, 이 세로를 열이라고 표현하시면, 물론 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렇게 가로를 씌우고 총 이 네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를 써볼게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얘를 자 부르고 싶어. 얘를 가르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얘를 가르칠 때 어떤 요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뭔가 우리의 약속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약속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방금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 보자.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방금 그랬죠? 행이라는 건 뭐야? 가로다. 행은 가로.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를 1행, 그 다음에 두 번째를 2행으로 놓자. 2행. 열은 세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이 되죠. 열. 그럼 첫 번째를 1열, 두 번째를 2열이라고 하자. 2열. 자, 그랬을 때 내가 얘를 나타내고 싶다고. 얘를 내가 지칭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1행. 얘가 일단 1행이 있죠? 그래서 1행 2열이라고 말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낼 때. 그래서 이걸 나타낼 때 그럼 매번 이렇게 써서 나타내는 건 불편하니까 얘를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A11, A12, A21, A22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요 앞에 있는 게 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요 앞에 있는 게 행입니다. 요 앞에 있는 게 행을 말해. 요게 행을 말하고 요 뒤에 있는 게 자, 열을 말해요. 열. 자, 그래서 자, A11이면 1행 1열에 위치한다 라고 말을 하자고. 자, 다시요. 내가 얘를 말하고 싶어. 얘를 말하고 싶으면 2행의 1열이다. 그러니까 2행의 1열에 해당된다 라고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 써놓은 거는 별거 아니야. 그냥 요거는 위치를 말하고 싶었어. 얘 위치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 요 A는 뭐냐고? 그냥 이거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행렬을 표현할 때 A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A라는 표현은 이 하나의 행렬은 같은 행렬의 개념으로 우리가 A11, 12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A11이라고 쓰고 얘는 B12 이렇게는 안 쓴다고요. 이렇게 안 써.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A라는 A면은 요 전체가 그냥 A라고 통일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안 써요. 그렇게는 안 써. 이거 우리가 요거는 그냥 같이 쓴다고. 여기가 A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A라고 쓰셔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B라고 쓴다면 이렇게 B라고 쓰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뭐야? B라고 써야 된다. 뭐 그 정도. 네, 그런 얘기. 자, 그랬을 때 다시요. 자, A에 IJ. 자, A에. 자, 우리가 앞으로 나타낼 때 A에 요 I는 제가 소문자 그러니까 필기체로 형태로 쓴 거거든요. I가 원래 이거잖아요. I가 이건데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I를. 그래서 I 그다음에 J 이런 식으로 쓰면 자, 요 앞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행이고 얘 뒤에는 열이다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억자, 행, 열. 자, 행, 열.
자, 그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얘가요, 행이 두 개에 열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2 곱하기 2 행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2 곱하기 2. 그러니까 이 앞에는 행의 개수를 말하고 뒤의 개수는 열의 개수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예를 들면 3 곱하기 2면 이건 어떤 의미냐? 행이 3개에 열이 2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이 3개니까 행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2개니까 열이 2개.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존재하냐면 총 6개의 값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애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뭐 성분이라고 하자.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성분이라 불러요. 그냥 아 그렇구나. 쟤네들을 성분이라고 부르는구나.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책 봐봐. 자, 156쪽 볼게요. 자, 156쪽에 1번 보시면 1번에 자, 행렬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에 2번 보시면 서로 같은 행렬이래. 자, 행렬이요. 같다라는 게 뭐냐면 행렬이 같대. 행렬이 같은 건 쉽게 생각하시면 자, 모양도 같고요. 네, 모양도 같고 성분도 같은 걸 행렬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11, A12, A21, A2와 이거와 그 다음에 B11, B12, B21, B2 이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일단은 모양이 뭐냐면 방금 몇 곱하기 몇 이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2면 얘도 2 곱하기 2가 돼야 돼. 행렬이 같으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분이 같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일행 일열. 그러면 얘랑 같은 건 얘가 같다는 거죠. 일행 일열의 값이 같아야 된다. 똑같이.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 되지 얘가 다른 애랑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2행 2열이면 당연히 2행 2열과 같아야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모양이 같아야 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고요. 얘는 3 곱하기 2행렬이 있다고 해보자. 이 두 개의 행렬이 같을 수 있어? 상원아? 같을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그래. 모양이 달라. 알겠니? 모양이 달라. 2 곱하기 3이면 여기도 2 곱하기 3 나와야 돼. 그죠? 이게 다른 거야, 엄연히. 얘는 2행 3열이고요. 얘는 3행 2열이니까 다른 겁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 같다라는 건 네, 모양과 성분이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해되시죠? 네. 소리 졸려 혹시? 괜찮아? 네. 넌 괜찮아? 누가 네, 그래요. 먹어. 네, 먹어. 그래, 먹자. 네, 너도 줄까? 네. 이거 말고도 있어. 네. 일단 이거 먹고 또 졸리면 이따 딴 거 줄게. 그러니까 내가 요새 무슨 사탕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네. 이게 그 중학교 애들도 막 사탕을 줬더니 그 열심히 쉬는 시간에 와서 막 사탕 달라고 그러고 있어. 나는 무슨 저기 할로윈 하는 것 같아 맨날. 맨날 오면 내가 사탕 이렇게 주고 막. 네. 너도 많이 받으러 왔잖아 뭘. 네. 자, 그 다음에 12-2번 갑시다. 자, 이번에 덧셈, 뺄셈, 실수배인데요.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이번에 배우는 거는 덧셈과 뺄셈인데요. 덧셈과 뺄셈.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 같은 개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자, A11, 12, 그 다음에 21, 22하고요. 그 다음 다시요. 자, B11, B12, B21, B22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더하기 빼기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같은 위치의 애들끼리. 그러니까 자, A12라고 얘랑 누구랑 얘랑 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같은 위치의 애들끼리.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A11 뿔마 B11. 그러니까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같은 위치끼리. 자, 그럼 이번에 A12는 네, 뿔마 B12하고 또 마찬가지로요. A21은 네, B21. 그 다음에
자, A2는 네, B2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실수배는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 실수배 예를 들면은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A 더하기 뭐 4B가 있어요. 2A 더하기 4B가 있으면 얘를 묶을 수 있잖아요. 2에다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2B 이렇게 묶을 수 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행렬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2, 4, 2, 4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을 네, 묶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네가 다 2를 다 갖고 있으니까 2를 묶어버리면 얘는 1, 2, 1, 2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된다. 그러니까 마치 가로 개념처럼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묶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가로 개념이랑 똑같아. 자, 설마 2를 곱할 때 얘하고 얘만 곱하고 나머지는 안 곱하고 이런 건 없겠죠. 곱할 거면 다 곱하든지 그 다음에 묶을 거면 다 빼서 묶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별 얘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놈이죠. 곱셈이죠. 좀 어려워하는 건 요거야. 곱셈을 좀 어려워해. 곱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곱셈은 너네 뭘 기억하면 되냐면 저 기억자. 기억. 행렬은 기억이야, 얘들아. 기억. 네, 기억해. 기억. 자, 곱셈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A11, A12. 자, A21, A22. 자, 다시 볼게요. 자, B11, B12. 자, B21, B22.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자, 기본적인 계산은 뭐야? 기억이야. 기억. 야, 이 두 개를 곱할 때 기본적으로 계산은 기억이야. 그럼 시작해 볼게. 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억. 자, 기억. 이렇게요. 그러니까 행렬 곱하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랑 곱하면 되고 얘랑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A11, B11 더하기 그 다음에 자, A12, 자, B21 이런 식으로요.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약속이라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봐봐. 행열 하면 얘하고 얘랑 곱하면 되고 얘랑 곱하고 가운데는 더하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자, 다시 할게. 자, 우리가 다시 또 쓰고 싶으면 또 행렬이야. 행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이름이 뭐냐면 일행이야. 여기는 일행. 얘가 행, 그죠? 가로 행.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가 1열이야, 1열. 그죠? 야,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설이나. 얘는 몇 열? 2열. 그렇지. 얘는 2열이에요. 얘는 2열. 2열. 그런데 방금 내가 1행 1열을 곱했기 때문에 그 성분은 1행 1열이야. 야, 행열 했을 때 결과치는 얘는 뭐야? 1행 1열. 요 놈의 값은 자, 1행 1열이라고. 요 놈은 1행 1열. 그럼 이번에 1행 2열. 자, 내가 또 행열 이렇게 곱하면 뭐야? 1행 2열.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1행 2열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이거 계산하시면 다시 봐봐. 행열에서요. 얘랑 곱합니다. 그래서 A11, B12 이렇게 다시요. 더하기 얘랑 곱하니까 자, A12 그 다음에 B2 이런 식으로 곱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1행 1열은 1행 1열에 쓰시고 1행 2열이면 1행 2열에 쓰시고 그러면 2행 2열은 어디다 써야 돼? 상원아, 2행 2열은 어디다 써야 돼? 그래. 2행 2열은 2행 2열에 쓰시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2행 2열은 2행 2열에 써주시면 돼요. 2행 2열에. 그러니까 그러면 얘랑 곱하면 돼요. 처음에 얘랑 곱하니까 자, A21, B12 이렇게 다시 더하기 또 얘랑 하면 되니까 A2에 B2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들아. 곱셈은 뭐야? 곱셈은 기억. 행열. 열심히 세는 거야. 1행 1열은
1행 1열에. 자, 1행 2열은 1행 2열에. 그 해당되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이제 곱셈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 뺄셈에서는 이 개수가 똑같이 생겨야 돼. 이 모양이 다르게 생기면 절대 안 돼요.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곱셈은 좀 달라요. 곱셈은. 뭐가 다르냐면, 곱셈은 곱할 때 어떻게 곱했나 봐봐. 행, 열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이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만 같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얘가 지금 몇 곱하기 몇이냐면 2 곱하기 2고 얘도 몇 곱하기 몇이냐면 2 곱하기 2였단 말이야. 그런데 꼭 이게 모양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예를 들면 A11, A12 이렇게 써주고 여기를요. 여기는 자 B11, B12 그 다음에 B21, B22 이렇게 해도 계산이 돼요. 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봐봐. 얘가 몇 행이냐면 1행이야. 1행. 1행. 그러면 이제 얘는 1열이고 얘는 2열이죠. 그래서 처음에 행열. 그럼 뭐야? 1행 1열. 그러니까 1행 1열 여기다 쓰면 돼요. 첫 번째. 얘 1행 1열은 여기다 쓰면 되고 1행 2열은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다시 한번 써보면 결과값 써보면 처음에 행열이니까 A11, B11 자 더하기 A12 자 그 다음에 A12, B21이죠. 자 이렇게 되고 또 행열이니까 A11, B12에 그 다음에 더하기 A12에 B2 이렇게 네, 그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덧셈 뺄셈에서는 이게 동일해야 돼. 똑같이 생겨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곱하기는 모양이 달라도 돼. 달라도 되는데 어디가 지켜져야 되냐면 행열이기 때문에 이 행에서의 성분의 개수와 이 열에서의 성분의 개수만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계산이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자 행이 예를 들면 행에 있는 성분이 3개라고 할게. 3개. 행에 있는 성분이 3개야. 그랬을 때 이제 곱하기 하려고 해요. 행에 있는 성분이 3개면 자 열에 있는 성분은 몇 개가 돼야 될까? 상훈아, 몇 개가 돼야 될까? 이 행에 있는 성분이 3개면 이 열에 있는 성분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2개라고 해볼까? 2개? 그러면 행열 해볼까? 행열 했을 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는데 얘는 누구랑 곱해? 안 맞잖아. 이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개수가 3개면 열엔 몇 개가 나와요? 열의 성분의 개수도 몇 개? 3개 똑같이. 방금 얘기했잖아. 짝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짝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모양이 생긴 건 달라도 되는데 내 말은 성분의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고. 1행이 3개면 열에 있는 성분도 3개는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딱 짝이 맞아서 계산이 된다고요. 이해돼? 그러면 다시요.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행이었죠. 1행. 그 다음에 얘가 2행. 그 다음에 내가 왜 행이라고 그랬네? 쏘리. 열이지. 열. 세로는 열이었죠? 얘가 1열. 얘가 2열. 얘가 3열. 그럼 봐봐. 얘하고 얘랑 분명히 모양이 달라. 생긴 모양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 열의 성분의 개수만 같으면 이 열에 3개 나오고 얘가 3개면 계산이 돼요. 1행 1열을 갖다 쓰면 된다고. 1행 1열 여기다 쓰면 되고 1행 1열. 또 1행 2열 그럼 여기다 쓰면 되고 1행 2열 그 다음에 1행 3열 그럼 1행 3열이니까 여기다 갖다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곱하기는요 어렵나요? 곱하기는 이 모양이 달라도 돼. 생긴 건 달라도 되는데 성분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뭐랑? 행의 성분의 개수와 열의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행의 성분이 예를 들어서 3개 나왔는데 자
자, 열의 성분이 2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계산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가 3개인데 얘가 2개면 짝이 안 맞아서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되지는 않는다고.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설명이 너무 자세한가? 너무 쉬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어때? 어려워? 괜찮아? 쉬워? 아니야? 네, 뭐지? 아무튼, 네. 그래서, 야, 이게, 네.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가 걱정스러우냐면, 잘까봐. 설명하다가 이제, 재미도 없고, 뭐, 지루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내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이거라. 여기서 아무튼 기억해줘. 행렬, 기억. 예, 그 다음에 그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예, 그 정도만 기억해줘. 곱하기 꼴이야. 곱하기 꼴. 네. 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행렬의 거듭 제곱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네, 상원이 몇 반이야? 4반? 네, 설이는 몇 반이야? 7반? 몇 번까지 있냐, 니네? 7반까지야? 그렇구나. 그 태윤이라는 친구는 몇 반이야? 7반? 같은 반이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봅시다, 하셔.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은 뭐 별 얘기는 아니야.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거듭제곱을 얘기할 건데요.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곱한다야. 여러분 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제곱이다. A라는 행렬을 곱한다는 뜻이야. A 곱하기 A라는 걸 우리가 A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네. 그럼 뭐 A 세제곱은 뭐겠어요? A 세제곱이면 A를 3번, 그러니까 A를 3번 곱한다. 네, 그런 뜻이야. 네, A 곱하기 A 곱하기 A.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거듭제곱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곱셈의 개념이다. 그 정도. 근데 행렬이 왜 어렵냐면, 요 얘기 때문에 어려운데, 행렬은요, 자, 우리가 A하고 B랑 곱한 거랑, 자, B하고 A.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걸 무슨 법칙이라 불러? 혹시 기억나? 말 그대로 위치를 교환했잖아. 그래서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교환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환법칙. 우리가 법칙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교환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있단 말이야. 분배법칙.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행렬에서는 교환이 안 돼요. 이게 안 돼. 결합을 하는 건 말 그대로 가로를 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가 이랬을 때 얘랑 먼저 계산하는 거랑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같다. 뭐 이런 게 결합이에요. 결합이라는 건 그냥 가로 순서를, 그러니까 계산 순서를 좀 바꾸는 거고, 분배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하나 주는 거죠. 분배법칙이라는 걸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는 형태를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는 결합과 분배는 성립을 하는데 교환이 안 돼. 교환이 안 돼. 교환이 안 되니까 어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다 됐으면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계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야.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교환 법칙이 안 됩니다. 교환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단위 행렬이 뭐냐면,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단위란 말 알아? 단위가 뭐냐면 그냥 1을 생각하시면 돼. 1. 단위.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그걸 토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자연수에서 단위라는 거는 네, 숫자 1을 말해요. 숫자 1. 야, 예를 들어서 내가 50을 말하고 싶어. 50. 그러면 단위에다가 요 단위 1에다가 50을 곱해서 얘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요 1 값을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돼? 아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알아는 둬야 돼서 그냥 한 번은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치 숫자 1과 같은 느낌이야. 숫자 1과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에다가요, 네, 100을 곱하면, 소리나 얼마야? 100. 그렇죠.
100이란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얘는요 어떤 놈이랑 만나도 그 놈이 나오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에다가 a를 곱해. 뭘까? 설이나. 그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 얘기라고. 단이라는 거는 거기다 무언가를 곱하면 그 놈이 그대로 나와요. 그걸 우리가 단이라고 그래. 그럼 단위 행렬은 뭐냐면 행렬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애를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놈이 어떻게 생겼냐면 1001이고요. 외우셔야 돼요. 1001입니다. 그 놈 이제 2 곱하기 2가 됐을 때 1001이야. 요 놈을 암기하셔야 되고 요 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2라고도 불러요. 2다. 그러니까 요 2라는 표현은 뭐야? 숫자 1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숫자 1. 그러니까 얘랑 무언가가 곱해지면 그게 그대로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볼게. 그래, 한 번은 설명하자. 설명할 게 왜 이렇게 많지? 한 번은 설명할게, 한 번은. 자, 여기가 A11, A12, A21, A22가 있다 해보자. 자, 얘네 두 개를 곱해볼게요. 야, 곱셈의 가장 기본은 뭐야? 기억. 소리나 뭐라고? 기억. 네. 뭐라고 상하나? 기억. 곱셈의 가장 기본은 기억이야, 기억. 봐봐. 기억. 행렬. 자, 그러니까 계산해보자. 행렬.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뭐야? A1만 남죠. 얘는 0이니까. 다시요. 행렬 하시면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A1, 2만 남고요. 또 행렬 하면 얘랑 얘랑만 곱해지니까 A1이 되고 또 행렬 하시면 여기가 곱해지니까 2가 된단 말이야. 보여? 보여? 얘가 그대로 나온 거 보이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놈이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놈을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다시. 야, 1 곱하기 A랑요. A 곱하기 1은 같아 틀려?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같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 내가 뭐라 했냐? 아까 행렬은 뭐가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단위 행렬이라는 놈은 사실 좀 그건 상관이 없어. 단위 행렬은 상관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A2를 곱해도 A가 나오지만 2A도 A가 돼요. 얘만 예외야. 아니 숫자 1 같은 거 생각해보니까 숫자 1은 이 순서를 바꿔도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단위 행렬만 이걸 바꿔도 얘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할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는 숫자 1과 같은 거라고. 야, 1의 백승이 얼마일까? 상원아, 1의 백승. 그래, 1이라고. 그러니까 얘 숫자 1과 같은 놈이라고. 그럼 2의 100제곱은 얼마일까요? 설이나, 2의 100제곱. 어려워? 아니, 숫자 1과 같은 거라니까? 그냥 2야. 2야, 그냥 2. 어렵게 생각하지 마. 2의 100제곱은 그냥 2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숫자 1과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을 해도 2야. 야, 그럼 2의 n승이 얼마냐? 2야. 2라고 그냥.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숫자 1과 같은 느낌이라서 얘를 몇 번 거듭제곱을 해도 그냥 2가 나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A2나 2A나 A다. 네, 그거를 기억해줘라. 네, 그게 단위 행렬입니다. 여기까지 되지?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 자, 단위 행렬에서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하고 넘어갈게.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A11. 자, 그 다음에 A11, A22, A33, A44 이 값들이 전부 다 1이 되는 애들, 요런 애들의 형태, 그 외에는 다 0 되는 이런 형태를 단위 행렬이라고 부른대.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라고 해보자. 2 곱하기 2면 여기가 A11, A12, A21, A22야. 자, 3 곱하기 3행렬 갈까요? 3 곱하기 3행렬이면 A11, A12, A13, A21, 22, 23, 자, 31, 32, 33이 이렇게 존재할 때 자, 단위 행렬이라는 뜻은 뭐 방금 봐봐. 요네 애들만 1이래.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고 그 외에는 다 0이야. 그러니까 행과 열이 같은 애들만 1이다. 이쪽도요. A11은 1. 그 다음에 얘도 1.
얘도 1.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라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 친구들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 부른다.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돼? 네. 좋아.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넘어가서 제가 일단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대표 문제 한번 봐봐.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대표 문제 있다 하면 다시 한번 풀고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대표 문제를 제가 풀어 드리는 이유는 이걸 풀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이 얘랑 비슷하니까 요거를 잘 봐달라는 거고, 이건 내가 푸는 거니까 이따가 너네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좀만 참아. 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봐. 네. 자, 여기 봐봐. 여기서 2차 정사각행렬이래.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게 2차래, 얘들아. 2차. 2차면서 정사각이 가로하고 세로가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2차 정사각행렬이라는 게 2 곱하기 2를 말해요. 2 곱하기. 만약에 이거 3차 정사각형이면 3 곱하기 3이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말의 의미가 이래요. 자, 그랬을 때, 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요 앞에 있는 얘 이름이 뭐라고? 네, 설이나. 얘 이름이 뭐라고 했어? 그렇죠. 얘가 행이라고. 얘가 행. 얘는요? 열. 요걸 자꾸 잊지 마라. 행렬입니다. 행렬.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11, 12, 21, 22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맞춰서 요 숫자를 여기다 넣어달래. 여기다 넣어줘라. 그런 뜻이에요. 넣어줘보자. 네, 넣어줘보자. A11. 여기다 1하고 1 넣으라는 얘기야. 1 넣고 1 넣으니까 뭐야? 1이죠. 1 제곱도 어차피 1이니까. 1, 2 넣어봐. 1, 2. 1, 2.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1. 얘는 2 빼기 1 하니까 2 나오죠. 2. 자, 그 다음에 2, 1. 자, 2 넣으면 제곱해달래. 그러면 뭐야? 4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여기는 4 나오고요. 2하고 2 들어가면 4, 2 마이너스 1이니까 5. 네, 답이야? 답이라고. 네.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얘를 써주면 된다. 네. 자, 혹시 모르면 물어봐. 네. 혹시 안 되면 물어보세요. 자, 18번 갑시다. 상은이가 잘 듣고 있는 거지? 그치? 많이 변했네, 너? 원래 잘 안 보더니 맨날 딴 생각하고. 이상하네. 아니 근데 나는 너가 참 무서워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도 맨날 보는 듯 안 봤잖아. 그죠? 보고 있는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거. 와 진짜 내가 뭘 설명을 해도 너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네가 그랬잖아. 지금도 좀 위험한데. 네. 계속 너 주시할 거야 너. 네.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야, A하고 B가 같대. 아까 내가 뭐라 했죠? 행렬이 같다라는 건 일단 모양이 같아야 돼. 모양 같나요? 컸잖아.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모양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같아야 돼? 성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양과 그 다음에 성분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 이 모양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를 리가 없어요. 같다고 했으면 이 모양이 다를 수가 없어요. 물론 근데 모양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성분이 같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x제곱은 누구랑 같으면 돼요? 1행 1열이니까 얘랑 같으면 되겠죠. 네,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애를 먼저 건드리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숫자 나와 있는 애를 먼저 건드리니까 얘랑 같다고 먼저 하자. 식 세워라. 네, 식 세워라. 자, x 빼기 y는 4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y는 2죠. xy는 2 이렇게 나오고, 뭐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내가 x하고 y만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x제곱이 a고요, y제곱이 b인 거니까 x하고 y만 구하면 끝나요. x하고 y만 구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돼? 그럼 x하고 y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자, 문제 봐봐. x가 거기 보시면 뭐 특별한 말이 안 나왔어요. 상수라고만 나왔으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 두 개를 연립하자라는 거죠.
이 두 개 연립하자. 자, 이 두 개 연립하자. 어떻게 연립하냐고요? 대입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y는요. y는 얘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면 x 빼기 4. x 빼기 4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넣자고. 요 자리에다 넣으면 x에다가 x 빼기 4는 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다시 지금 문제에서는 뭘 풀어달라고 그랬냐면 다시요. 다시 할게. 미안. 네. 자, 결론이 뭔지 봐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자, a 더하기 b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를 구해라. 그죠? a 더하기 b가 뭐야?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돼. 뭐 떠올라야 될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변형 공식 떠오르는 거 없어요? 변형 공식. 이거 변형 공식이었죠. 뭐가?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변형 공식 x-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라는 이 변형 공식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용하라는 겁니다. 여기다 넣으라고. 여기다 넣어라. 여기다 넣으니까 어때? 자, 얘는 4제곱이니까 16에다가 얘는 4니까요. 답은 뭐 20이죠. 네, 요건 변형 공식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요거. 네. 자, 요런 얘기. 자, 그 다음에 22번 갑시다. 22번. 자, 2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좀만 참아봐. 응? 추워요. 추워? 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 자,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의 모든 성분을, x의 모든 성분,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무슨 말이야? x 구하라고. x 구해서 다 더해줘라. 네, 그런 뜻입니다. x 구해서 다 더해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x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우리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더하기 빼기는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돼. 니네가 알고 있는 그냥 계산처럼 하면 돼. 더하기 빼기는. 그런데 곱셈만 조심하면 돼. 곱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곱셈은 조심해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는 그냥 하면 돼. 어떻게 하냐고요? 너네 이거 그냥 방정식으로 계산하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계산해봐. 얘는 처음에 2x 빼기 2b. 자, a-x. 이렇게. 그 다음에 x 이쪽으로 넘기고 얘 넘기라고. 그러니까 뭐야? 얘 넘어가면 3x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2b죠. 자, 그러니까 x는 뭐냐고. x는 뭐 그렇게 되면 얘는 뭐 3분의 1에 a 더하기 2b.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넣으라고 이제. 계산하자고. 계산하자.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3분의 1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렬을 만들어 볼까? 네, 중간과정 생략하고 싶지만 제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써봅시다. 자, 요렇게 쓰면 돼요. 요렇게. 자, 여기에 뭘 쓰라고? A, 네, 21 마이너스 1, 4 이렇게 써주고 여기 B,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계산. 자, 얘는 3분의 1에 자, 계산해봐 이제. 같은 행끼리 자, 같은 것끼리만 계산되죠? 요 2 있으니까 2 다 곱해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나?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처음에 2, 그 다음에 얘도 2니까 4죠. 4. 또 얘가 1, 0, 1 더하기 0이니까 1.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또 4,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6. 여기까지야. 자, 이게 큰 가로의 개념이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근데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모든 성분의 합이거든요. 헷갈리니까 그냥 안으로 넣으세요. 다 넣으시면 결국 어떻게 나와? 얘는 3분의 4,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2 여기까지요. 이걸 다 더한 게 답이라고요. 돼? 네. 자, 하나만 더 26번 갑시다. 26번.
자, 이번엔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에는 자, A 지금 여기에 목표는 A 빼기 B를 구하는 게 목표야. A 빼기 B를 해서 그 행렬을 만들고요. 그걸 전부 성분을 더해달래.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이해해 보시면서 가자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형태는 곱하기 형태가 아니고 더하기 빼기 형태니까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숫자처럼 이해하시면 돼. 숫자처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연립하라고. 그냥 연립해라. 연립. 자, 연립할 거야. 그럼 처음에 나 A 구하고 싶거든? 나 A 구하고 싶어. 그러면 B를 없애면 되잖아요. B를. 그죠? B를 없애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3을 곱해볼까? 여기다 3을. 그러니까 3을 곱해봐. 그러면은 자,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6A 마이너스 3B.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요. 자,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33, 9, 마육, 24.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거는요. 얘는 뭐 A-3B가요. 요 값이 그러니까 3, 4, 마이너스 1, 14 이런 형태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B 지우고 싶으니까 빼면 되잖아. 연립하는 거니까 빼주자. 빼자. 자, 이렇게 빼시면 얘에서 빼면 5A죠. 5A 남고 이쪽은요. 자, 자, 요 성분에 딱 맞는 애들끼리만 계산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더하기 빼기는 그냥 그 성분이 똑같은 애들끼리. 네. 자, 그러니까 자, 33에서 3 빼니까 30이고요. 얘에서 얘 빼면 5 나와.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 얘에서 얘 빼면 10 나와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5로 나눠주면 A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자. A는 어떻게 나오나? A는 6, 1, 마일 2. 네, 요게 A예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해? A 내가 구했거든요. 그럼 아무데나 여기 마음에 드는 데다 넣으라고. 마음에 드는 데다가. 여기가 낫겠죠. A,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넣어보자. 자, 그러니까 자, 이거 넘겨서 이쪽으로 넘길게. 자, 마이너스 3B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B는 자, 3, 4, 마이너스 1, 14에서 얘가 넘어가니까요.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얘죠. 여기가 A니까 요걸 이렇게 써주자고. 6, 1,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 그럼 어떻게 나오나? 일단은 요거 계산하면 3에서 6 빼니까요. 마 3. 4에서 1 빼니까 3. 얘에서 얘를 빼니까 0. 자, 얘에서 얘를 빼니까 12. 그게 마이너스 3B래. 마이너스 3B.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로 하면 돼? 3으로 다 약분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B는 뭐야? 자, 따라서 B는요. 네, B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 자, B는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아이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에다 넣기만 하면, 네. 이제 A에, 여기다가 A하고 B 자리에 넣기만 하면, 뭐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되나요? 네.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